자,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기대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근데 이 제목을 볼 때마다 한글로 번역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 제가 또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캡틴 좋을까요? 아메리카 내전. 내전. 캡틴 아메리카 땡땡 당파 싸움 뭐 당파 싸움. 뭐 네. 내부의 분열 뭐 이렇게 해봤는데 또 뭐 딱히 마땅한 게 없나 보다. 내부의 분열이 괜찮나요? 괜찮은데요? 예. 네. 당파 싸움. 웃자고 그건 그냥 하나 더 해봤고요. 내부의 분열 좋은데요? 예. 아무튼 시빌워라는 제목으로 개봉합니다. 올 여름 시즌 첫 영화면서 여름 통틀어서 네. 뭐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영화이기도 하죠. 연출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캡틴 아메리카 영화로서는 지난번 영화였죠. 진짜 재밌었어요. 예. 윈터 솔저. 저도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2014년 작품이 됐는데요, 벌써. 근데 그 영화를 현대 첩보 장르물처럼 탁월하게 연출했던 조 루소, 안소니 루소가 이어서 이 시빌워의 연출을 맡았어요. 근데 형제인가요? 예. 근데 이번 영화는 제목은 캡틴 아메리카지만 캡틴 아메리카 솔로 영화라기보다는 어벤져스 영화에 가까운 그러니까 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는 그리고 이 어벤져스들이 갖는 전략적 견해 차이로 일어난 분열을 소재로 한 그 이야기의 몸통으로 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어벤져스들이 활약을 하면서 많은 파괴가 있었잖아요. 뭐 물론 방어를 하다가 생긴 일이라고는 해도 어벤져스 1편에서 맨해튼 뉴욕이 완전 초토화가 됐었죠. 예, 뉴욕에 하늘의 구멍이 뚫리면서 그리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소코비아라고 하는 이제 가상 국가를 아예 통째로 이렇게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거기서도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고는 했지만 땅이 올라갔는데 뭐 피해가 없었을 리가 없죠. 그런 이미 일어난 그 인명 피해가 있었던 데다가 이 영화가 시작을 하면은 영화 앞부분에서 이 어벤져스들이 출동해서 활약하는 장면이 액션 시퀀스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배경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또 이 염동력을 쓰는 그 쌍둥이 중에 한 명 있죠. 지난번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소개된 스칼렛 위치. 완다 막시모프가 그리고 우리 예. 어려운. 예, 그 영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올슨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예, 그 완다 막시모프가 실수를 해서 또 이제 어떤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민간인들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수뇌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어벤져스들은 왜 누구도 통제를 못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뭔데? 왜 주권이 왜 영역이 있잖아요. 국가는 영토가 있고 이제 주권이 있고 그 경계들이 있고 거길 통과하려면 뭐 허락을 받고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주권과 영토를 넘나들면서 군사 행동을 하느냐라는 당연한 이제 질문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책임도 이제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대로 놔두면은 너무 이건 너무 지나친 예외다라고 해서 117개국이 서명한 소코비아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코비아의 일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이들을 어떤 룰을 줄 것인가 해서 협정을 만들어서 사인을 해달라. 여기에 동의해달라라고 어벤져스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즉 내용인즉슨 이제 유엔 산하기구가 어벤져스의 활동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들 안에서 이제 하겠다. 아니 거기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 예상하고 다른데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보면은 그때도 이제 이 팀의 실질적 리더인 캡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스티브 로저스와 그다음에 이 팀의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 백만장자 과학자인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서로 이제 대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대립이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이들 캐릭터로 보면은 이 마음대로 살아온 이 백만장자 그리고 원래 정부 일을 하라 그랬는데 안 했던 이 토니 스타크가 동의하기 싫다 그럴 것 같고. 그 아주 충실한 모범 군인이었던 캡틴 아메리카가 통제를 받겠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울트론을 만들었잖아요. 토니 스타크가.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랬다가 이제 또 재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성하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게 된 거라고 영화에 나오고요. 전 자기 집이 몇 번 부서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아이언맨 시리즈의 특징은 집이 부서진다는 거죠. 진짜 부서져. 사람들이 문으로 안 다닌다는 거죠. 벽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데, 근데 그 일을, 교훈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통제 밑으로 종속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은퇴해놓고서 그걸 번복하고 계속 싸우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애인인 그, 기네스 펠트로의 페퍼 포츠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가 봐요. 그렇게 네. 나와요. 그래서 좀 페퍼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도 여기 동의하는 게 좋은 어떤 카드겠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캡틴 아메리카는 지난번 영화 윈터 솔저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정부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하이드라를 발견해내면서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우리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잃지 말고 어떤 정부의 명령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사건이 하나 더 얹히냐면 캡틴 아메리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죠. 버키라는 윈터 솔저죠, 바로. 이 버키가 무쇠팔. 네, 무쇠팔 버키가 마침 왜 마침 터졌겠어요? 그 배우에 누가 있겠죠. 근데 마침 터진 그 유엔 본부라기보다 어떤 국제 회의가 열린 장소에 테러범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쫓기게 되면서 친구를 보호하려는 캡틴과 그리고 버키를 쫓는 토니 스타크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 그 테러가 터지게 만든 음모자가 또 뒤에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인물로 나오는 배우가 우리 러시 더 라이벌 때 한참 길게 얘기했던 다니엘 브렐이라는 독일 배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배우 등등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 스타크와 팀 로저스로 나뉘겠죠. 캡틴 아메리카의 뜻을 따르는 어벤져스와 이제 이 토니 스타크의 뜻에 동의하는 어벤져스가 있는데 그래서 팀 스타크는 이건 스포일러 아니죠. 포스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팀 스타크는 그 돈치들의 워머신, 그다음에 블랙 위도우 그리고 비전 그리고 블랙팬더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가세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러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분노로 만들어낸 슈퍼 히어로인데요. 토르에 이어서 어벤져스의 왕자님이 한 분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팬더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왕자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팀에 이제 마지막으로 합류하고 관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캐릭터가 이제 소니에서 저작권이 이사온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숙제 걱정하는 출동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 그런 철없는 소년으로 다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이루어져서 톰 홀랜드가 연기하는 피터 파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까지 이렇게 팀을 이루고요. 반대쪽에 이들과 대립하는 팀에는 당연히 버키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윈터 솔저 그리고 스칼렛 위치, 완다 막시모프 그리고 팔콘이라고 이 쇠로된 접었다 폈다 하는 날개. 이번 액션에서 이 팔콘이 날개를 이용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부분도 팔콘은 사실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좀 많이 세졌어요. 많이 강화됐고 어떤 가젯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액션 시퀀스에서 그 점을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농장에서 살겠노라고 했던 이제 호크아이. 예, 호크아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에 스파이더맨이 있다면 이쪽에는 앤트맨. 앤트맨 좋아요. 예. 그래서 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조스 웨든 감독이라는 이제 탁월한 코미디에 능한 작가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 통틀어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액션 시퀀스도 아니고 초반에 파티하는 장면이에요. 어벤져스들이. 그래서 토르의 망치를 누가 들 수 있나 서로 내기하고 그다음에 토르가 혹시 남이 들까봐 약간 헐크가 들라 그랬을 때 살짝 눈치를 보던가 그랬죠. 그래서 그 장면은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데 그 영화 통틀어서 이런 장면은 이번에는 조금 톤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웃음을 크게 주는 장면이 없는 대신에 이 영화의 그런 농담 쪽 일은 스파이더맨하고 앤트맨이 이제 맡고 있다고 보면 데드풀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럴 수가 없지. 데드풀은 이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 소속된 스튜디오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올 수가 없고 계속 이들을 놀리면서 이제 바깥쪽에서 활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좁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긴데도 2시간 반을 넘어가는 길이인데도 집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는 어벤져스도 생기는 거죠. 헐크.
그렇죠. 헐크와 또 제가 아쉬운 게 러쉬에 다니엘 브렐이 출연을 했는데 러쉬 더 라이벌에 다니엘 브렐이 출연했는데 토르랑 못 만난 거예요. 토르가 결석을 해서 둘이 다시 만났으면 상당히 재밌었을 그러니까요. 텐데요. 이 정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개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트맨 대 슈퍼맨이 한 방에 이제 마블이 오랫동안 구성해온 슈퍼히어로 우주를 저스티스의 시작 한 편으로 그냥 다 이제 설계도를 제시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무리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마블 쪽은 하나하나 영화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히어로 하나하나 소개하는데도 4년 걸렸었거든요. 맨 처음에 인크레더블 헐크, 뭐 네. 아이언맨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도. 그래서 그런 캐릭터와 함께 갈등을 차곡차곡 쌓아온 데다가 시간을 들여서 이 영화 그 자체 안에서도 이들이 왜 이렇게 갈리는지 이제 정치적 입장이나 뭐 의리나 아니면 사적 복수심 같은 다 동기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각자 이 히어로는 저쪽에 있고 지금 이 위치에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하는 편이에요, 이 영화가. 이제 그동안 안 했던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큰 힘에 큰 책임이 따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이번에 처음 제시되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동어반복이다라고 느끼는 관객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열이 됐지만 또 이 분열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관객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그들은 어쨌거나 다 어벤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벤져스라는 이름의 팀워크가 뭐 이 영화가 어느 길로 가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할 거라는 거는 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전 세계 관객이 아는 문제죠. 뭐 영화 재미있고요. 특히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이 좀 구성에서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잘 짜여진 영화고 뭐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꿈의 현실화잖아요. 왜 어렸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린이들이 갖고 그럼요. 있는 네. 모든 히어로들이 나와서 자기의 장기를 갖고 싸우고. 싸움을 하면 얼마나 그리고 친구랑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액션 피규어나 인형들 갖고 이제 입으로 소리 내면서 해보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아주 지금 방금 누구였어요? 환상을 이제 몇 번의 액션 시퀀스로 실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서로 능력을 발휘해서 초반에는 키스톤 플레이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른 적을 상대해서 협업해서 서로의 그 능력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한 편인 장면도 보여주고, 또 이제 대립해서 싸우는 장면도 보여주고 해서 골고루 재미를 저격해서 나중에 앤트맨이 뭔가 우리가 몰랐던 어떤 장기를 발휘할 때 저축팀 주장인 토니 스타크가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 팀에는 저런 능력 있는 사람 없어? 손 들어봐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청백전 하듯이 뭐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마블이 기를 나누잖아요. 시대 구분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앤트맨으로 2기가 끝났다고 치면은 마블의 제3기를 여는 영화로서 뭐 튼튼한 초석을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등장했잖아요, 인물들이. 네. 근데 이 정도의 거의 총회 규모의 조합은 앞으로 한 3, 4년 후에 나올 어벤져스 영화, 다음 어벤져스 영화, 그러니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못 볼 것 같아요. 그게 그럼 뭐 거의 2020년 지나서 나오나요? 그렇죠. 그때쯤인 거죠. 뭐 굉장히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날짜까지 개봉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영화를 끝나고 히어로들은 각자 모험을 떠나겠죠. 그래서 본인들의 솔로 영화라든가 아니면 솔로 영화가 없는 캐릭터들은 또 이제 다른 멤버의 솔로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궤적을 걸은 다음에 다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이제 모이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영화 특징은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보신 분이라면 좀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사실적인 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뭐 하늘 우주에 속해 있는 히어로가 안 나오는 이유도 있지만 전투들이 전부 굉장히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촬영의 스타일들도 매우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왜 윈터 솔저에 굉장히 참신하고 박력 있었던 그 자동차 액션씬 기억나세요? 네네. 그 사무엘 L. 잭슨이 탄 차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좋은 액션 시퀀스가 있었는데 그런 장기를 이 영화에서도 한번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자동차 액션 씬만큼 딱 집어서
이 장면은 명장면이다라고 할 만큼 인상적인 장면은 없어요. 하지만 톤 자체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가는 약간의 불만은 이제 그 토니 스타크가 이제 아이언맨 3에서 기억나세요? 자기 이제 수트를 다 처분하고 네. 수트가 없어도 나는 이제 아이언맨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떠난다. 뭐. 근데 전 그 영화의 스토리를 상당히 좋아했고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의 결단을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마블 영화에서 뭐큰 계기 없이 이렇게 번복을 했었어요. 왜 다시 이러는지를.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 보여준 입장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바뀌니까 약간 저는 아이언맨 3 이후로는 토니 스타크가 좀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가 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언맨 3까지는 굉장히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스타가 가진 퀄리티랑 결합해서 슈퍼히어로 캐릭터 중에서 캐릭터가 제일 재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어벤져스 영화, 마블 영화들이 쭉 나오면서 팀 플레이를 해야 하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어떤 기능, 관계를 연결시키는 기능이 더 커지면서 좀 단일 캐릭터로서의 개성은 예전만큼 매력적이지가 않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영화 보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저스티스의 시작은 그냥 누가 봐도 만듦새 그냥 결함 같은 게 분명히 보이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저는 어떤 면이 있냐면 이렇게 이 영화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크게 흠잡을 데가 없이 이제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진 지금까지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의 중간 총합 같은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내가 이 하위 장르, 이 21세기 들어와서 완전히 정립된 할리우드의 하위 장르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낀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굳이 쾌감의 역치가 높아져서 그렇다기보다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나오는 사건들이 점점 그냥 의뢰처럼 좀 보이기 시작했달까요? 그러니까 인물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가 별로 케어하고 있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고 뭐 떠나더라도 그렇게 막 아쉽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마음이 안 졸여지는 게 슈퍼히어로 세계에서 죽어도 살아나겠지. 어떻게 무슨 기술이 다시 살려내겠지. 뭐 떠나도 돌아오겠지. 다음에 일이 터지면 뭐 나는 가족과 은퇴하련다 했던 사람도 쉽게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행위도 파이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삶에 뭐 슈퍼히어로의 삶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가 연연하려면 그런 인간적인 그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 흔적을 안 남기는 것 같은 생각, 이 사건이. 농장에서도 뭐 그냥 와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어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더 실망하더라. 뭐라는 식의 얘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아직 코믹스식의 서사에 완전히 적응을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저는 이 영화에서 한번 이제 고원기가 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장르에 평평해지는 때가 한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다랐구나 하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개봉이죠? 네. 네, 오늘 개봉인데 혹시 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좀 미리 보면 꼭 필수로 봐야 될 그런 시리즈가 있을까요? 윈터 솔저 당연히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윈터 솔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에이지 오브 울트론. 예, 그걸 보시는 게 바로 앞쪽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 보셨죠? 예. 무조건 볼 거고 예. 오늘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헤어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마지막 노래는요. 네. 그냥 슈퍼히어로스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더 스크립트가 부르는 슈퍼히어로스를 골랐고요. 다음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날 맞아서 다시 극장에 걸리는 레고 무비를 오늘 소개드렸던 21 점프 스트리트에 이어서 같은 감독의 작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스크립트의 슈퍼히어로스 들려드리면서 김혜리 기자님과는 다음 주 수요일 새벽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잠시 후에 클로이 최 짜투